여기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뚝심 있는 정치인이 있다. 당 내에서는 민주통합당을 이끌어가는 비상대책위원으로, 지역사회에선 신뢰받는 참된 일꾼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24시간을 전념하는 끈기와 열정의 사나이, 광주의 든든한 해결사로 신뢰받는 지역의 참된 일꾼, 김동철 의원과의 동행을 시작해본다. 빛고울 광주. 이곳엔 매주 금요일 지역구를 방문해 월요일 여의도로 복귀하는 일명 금강월경을 실천하는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광주 광산구 갑을 지역구로 둔 김동철 의원. 매주 주말에는 꼭 내려올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라 금요일날 못 올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10년째 지역구 챙기기에 소홀함이 없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이면 그가 돌아봐야 할 일들이 많아 오늘도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업무를 먼저 살펴본다. 광주 광산갑 지역은 도농복합 지역으로 다양한 민원들이 산재해 있는데 오늘은 배수로 공사를 앞두고 있는 민원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얼마 전 배수로가 범람해 피해를 본 어르신들의 처지를 알고 김 의원이 긴급 제안해 공사를 추진한 곳으로 공사에 앞서 직접 진행 현황을 살핀다. 저쪽에서 싸우는 것도 있거든요. 저 하우스 밑에 계속 조금만 와도 상습 폐지역이 되어버려요. 계속 물져가지고 한 10병 정도 못 먹어버려요. 쓰레기가 먹어 싹 다 뽑고. 그렇게 그쪽으로 그 폐수를 내는데 개거를 하는데 좀 더 두룩을 좀 높여가지고 개거를 해주면 좀 물이 좀 차 올라와도 좀 물이 침수가 안 돼요. 현 지도표 상을 보고 우리가 이 저기서부터 저 끝자리까지 해서 양쪽으로 무건가를 해서 말뚝 박아가지고 할 겁니다. 땅은 못 삽니다. 특히 우리 광역시 농민들이 일반 시구 농민들보다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 윤봉근 시의원님과 함께 예산도 확보하고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마을도 돌아보는데 광주 시내에서도 도농복합 지역인 광산구 갑은 배수로, 농로 등의 민원이 잦아 해결할 문제가 많다. 수로가요. 수로가 물이 안 빠져. 줄은 그런 풀이 지금은 없지만은 여름 다치면 이제 줄이 그냥 맞춰가지고 이렇게 줄이 그냥 한 사람 키 또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빽빽이 들이차버리니까 물이 도저히 물이 없으니까 또 풀이 자라고. 네. 풀이 자라니까 또 배수가 안 되고. 여러분 위에는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물 배주는 거지 농업용수 개거도 안 돼갖고 물을 못 대고 있는 시설이 우리가 33%밖에 구조물이 안 돼 있어요. 다른 시구는 50% 정도 하는. 근데 왜 광산구는 33%? 우리가 도농 도시라다 보니까 이게 농림부에서 자꾸 이게 캔슬이 됩니다. 도농보다 시군을 더 우선시한다. 농촌지역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써와야지. 우리가 광주시 전체에서 다른 시군보다 돈을 적게 준단 말이야. 전부 광산구 옛날 같으면 광산군 시절에 다 광산군 수입이었으면 광산군이 했을 건데 광산군 수입은 전부 광주시로 다 가져가가지고 주는 것이 조금씩 주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안타깝고 불합리한 실정. 하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이 곧 그의 역할이기에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주고자 고심한다. 대답은 못 하시고. 저는 여 도로 된 데는 그런 데는 보조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시로 편입돼가지고 세금만 물고 묻어지 이거는 하나도 이쁜 곳이 없어요. 전부가 다 오늘 나 세금만 물고 묻어고 뭐 다 그런 짓거리만 하고 있지. 금년 봄에 항명강 입구에서부터 개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최대한 예산을 따도록 노력해 봅시다. 오늘은 지역 사무실에서도 그를 기다리는 일이 있다. 바로 광산구에서 송정역 철도개통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과 예산 확보를 논의하기 위해 그를 찾은 것이다. 광산구와 이제 저와 중앙정부 예산은 지원받을 것을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 광주 송정역 철도 개통 100년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기념 사업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광주 송정역을 아주 국도 서남권의 물류 거점 도시로 아주 대대적으로 육성하려는 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어 대형마트 규제 대책을 논의하고자 지역 사무소를 찾아온 사람들. 슈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그 공간을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10% 이상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게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늘도 그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뭐든 귀 기울여 듣고 해결책을 찾는 그는 든든한 지역의 해결사인 것이다. 법상의 문제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냥 10% 계속 늘리는 것 없도록 제가 이건 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김동철 의원은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 은행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조금 더 보람되고 활기찬 일을 고민하던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정무기획비서관을 역임하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부터 10여 년간 국민과 광주 시민들을 위해 소신 있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에 중소기업 간담회가 있는 날, 김동철 의원도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협의하고자 간담회를 찾았다. 오늘은 최근 분양된 임대 전용 단지의 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듣고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 다 열심히 정직하게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나라의 역자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시는 기업인들이 정말 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게 하는 것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수요자가 안 되도록 신청금도 좀 받고,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신청금 다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하수요가 붙으면 또 막 경쟁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다 뺏어가는 거예요, 고급 인력으로.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10년, 20년 기술 가르쳐 놓으면 그래 다 문 닫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이제 5천 연봉인데 1억 주고 2억 준다면 다 간다고요. 자연스레 그동안 쌓였던 고충들이 쏟아진다. 최대한 어떻게든 편해서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보람됐죠. 김동철 의원님이 아주 굉장히 광주 국가 발전에 대해서 많이 기여한 것 같고요. 이렇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수호 분할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소필치화로 해서 실소유자들에게 이런 그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이 경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는 중소기업을 위한 숙제를 하나로 안고 나선다. 이 지역만 제 지역구가 아닐 뿐이지, 우리 이 기업인들이 잘 돼야 뭐 우리 광주 지역 경제가 잘 되는 거고, 또 이 기업들의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 우리 광산 군민이고 광주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임위가 지식경제위원회는 광주에서는 저 혼자니까 제가 또 그런 광주 전체 일을 또 제가 다 해야죠. 지역구는 물론 당내에서도 비상대책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은 그는 현재 당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입법 활동에도 앞장서 18대 국회는 물론 19대 국회에서도 8개월 동안 총 21건의 민생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 입법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또한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핌은 물론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마다 예리하고 따끔한 지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왜 계약 기간을 2주 연장하냔 말이에요. 1개월 연장하고 3개월씩 2번 연장하고. UAE 원전 본부장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무슨 대기업 재벌용 산업용 병 요금 19% 올릴 것처럼 4월 달에 하더니 8월 달에 보니까 6% 올렸더라고요. 끝까지 왜 그런 주장을 못 합니까? 하지만 지역 활동과 입법 활동 외에도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 오늘은 대학생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 발대식이 열렸다. 현실에서 막 학교에서 수업으로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진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현장에서 배우고 싶어가지고 좀 관심이 있었고 뭔가 외부 활동 같은 거 이런 강연 같은 거 좀 들으면서 좀 유명한 분들도 만나고 좀 많은 거 좀 배워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도 민주통합당 중진 의원으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 정치에 관심을 둔 많은 학생들을 보니 미래가 보이는 듯해 기분이 좋아지고 그들의 진지한 모습에 그도 오랜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별개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정치하고 경제는 별개입니까?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거죠. 같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 정치가 깨어 있어야 이 사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실 비대위원 자리가 당 지도부인데 어려운 시기보다는 좋은 시기에는 좋은데 어려운 시기는 주목받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기꺼이 그걸 맡으셔서 지금 해 나가시면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대한민국 정치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네, 존경스럽습니다. 3월 5일 10년의 집요한 노력 끝에 드디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막힌 물꼬가 터졌다. 바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런 희소식을 전하고 함께하기 위해 김동철 의원은 한 걸음에 광주를 찾았다. 여기는 어쩐 일이죠? 네, 이제 또 군용병장 이전법이 통과됐으니까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주민들을 향하는 발걸음마저 가벼운데. 아이고 수고하셨어. 네. 수고했어. 왜 이거? 수고를 많이 해주면 머리가 더 많이 이어져 버렸잖아. 수박밥이 딱 돼갖구만 머리에서. 아이도 원하던 거 돼서 나도 어제 얼마나 기쁨을. 오랫동안 김동철 의원이 앞장서고 지역민들이 뒷받침해서 통과된 50년 수건 사업. 제일 그 수건 사업이 이번에 또 국회에 통과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아주 모두가 다 기뻐할 겁니다. 이 소음 때문에 무한히 그 국회에서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전투기 굉음에 시달렸던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앉아있어? 여기 오셨어요. 어떡해요? 찾아뵙고 고생 많으시죠?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성공하셔서. 그러니까 아이고. 갑자기 그간의 애환이 밀려온다. 공론화 하는데 10년 걸렸잖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말도 못 꺼내게 해버렸는데 처음에는. 근데 계속해서 이제 하니까 점점 이 심각성을 알게 되고. 그렇게 위원장님이 참선되시고 이 연기를 했다는 거에도 큰 역할이 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위원장님이 안 되셔서 다시 그 국회에 입성 안 하셨을 때면 이게 추진이 안 돼본 거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또 1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였거든요.
항상 저희가 사랑하죠. 지역을 위해서 제일 고생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 수건 사업이 그래도 국회를 통과하는데 가장 일등 공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죠. 저희도 이제 이쪽에 오래 살다 보니까 뭐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소음 피해가 이렇게 결정이 되긴 했어도 저희도 언젠가 뭐 보상을 떠나서 이렇게 이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환영하죠. 대환영하죠. 50년을 이렇게 시달렸는데 얼마나 뭐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과거에는 보상도 안 해줬지만 보상해준다고 해서 이 고통이 없어지냐고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전밖에 답이 없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 앞으로 군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대체 부지 선정과 비용 마련 등 풀어야 할 큰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있는 건가요? 하디슈인가요?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예요. 그래요? 네. 김동철 의원님이 한 10년, 17대 의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이 법 제정 하시려고 하셨어요. 실질적인 이전을 위해선 이제 현 상황과 문제를 제대로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풀어가는 것이 관건인데, 종로는 만들어졌지만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한 가지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는 것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은 한 군데당 한 3조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광주공항 같은 경우는 3조가 투입해서 이전이 되면은 부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한 7천억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재원이나 이전 시기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 지역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 차원에서 풀어가면 저는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했던 문제부터 대안까지 오랜 공방은 끝이 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데, 저는 김동철 의원님을 작년에 처음 이제 뵀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되게 이제 광주, 대구, 수원, 청주 이런 소음 높은 지역, 피해가 많은 지역,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똑같이 이 법률안을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정도 하시고 또 세미나를 이제 주관하시고 그러는데, 이 김동철 의원님은 작년에 직접 당신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철 의원님은 여기다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정말 이 군 공항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어느 의원보다 강하신 분이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토론이 끝나자 또 바쁘게 움직이는 김동철 의원. 바로 광주와 대구에 이어 오늘은 수원에서 시민 설명회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수원 시민 여러분, 한번 뜨겁게 수원 공군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가능성이 열린 날 시민 보고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위해 함께 뛴 주역들을 비롯해 각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와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자리했고, 오랫동안 고통받던 시민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전 사업을 지역 발전의 희망으로 믿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 정말 감개가 무량하죠. 저희들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지난 50년, 60년 동안 우리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 수원, 대구, 광주 주민들은 이것이 운명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대화도 못하고 학생들은 수업에 지장을 받고 이것이 운명인 것처럼 지난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지난 10년의 노력 끝에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다시 가야 할 길이 멀기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제 막바지 풀어내기 위해서
김진평 의원님이 앞으로 군용병장 이전을 위해서나 또는 소음 피해 보상이나 소음 방지 시설을 위해서나 큰 노력을 해주시라고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이기에 다시 끈기와 열정을 태우는 김동철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법이 9월 10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의 광주시의 이름으로 군용병장 이전을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국방부와 함께 수원, 대구, 광주 시민들이 또 우리 정치권이 함께 이제 이전을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늘 묵묵히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김동철 의원. 그는 오늘도 식지 않는 열정과 뚝심으로 광산만이 아닌 광주, 그리고 광주만이 아닌 대한민국을 보는 큰 정치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